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옛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이 꼭 그렇게 따박따박하진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나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을 정말 미련하리만치 믿은 답답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카페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개인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작에 포기했죠. 아르바이트에서 어느 세월에 돈 모아 창업하겠어요.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먼저 목돈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벌이가 같은 업종에 비해 센 편이었지만 그만큼 몸이 고단했죠. 그리고 회사의 옆부서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워낙 발이 넓어서 커플 메이커라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소개팅 자리를 잔뜩 기대하고 나갔어요. 연애를 많이 해본 편도 아니었고 소개팅은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첫 인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우선 첫 만남부터 지각을 한 거예요. 웬만큼 늦은 거면 말도 안 하죠. 하지만 자그마치 1시간이 넘게 늦지 뭐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남편이 소개팅 장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전 그냥 갈게요. 이렇게 예쁘신 분이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과장스러운 아첨에 저는 바보같이 기분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과는 자연스레 연인관계가 되었죠. 연상을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남편은 가족처럼 절 잘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남편도 저처럼 회사원이었어요. 다만 다니는 회사가 저보다 더 괜찮았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눈치로 가늠하길 남편의 집안도 안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와 저 그리고 하나 있는 남동생이 가족의 전부예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세요.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세 식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죠.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족이에요. 남편과 연애할 때 남동생은 군대에 있었고요. 솔직히 전 당시에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였고 나이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건 좀 미련한 짓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당연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제 사정에 대해 미리 다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나중에 아버지 없어서 무시받거나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난 당신처럼 바르고 착한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나만 믿고 몸만 와. 이렇게까지 듬직하게 말하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남편의 그 한마디 장담만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연애를 조금만 더 해봤더라면, 좀 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남편과 결혼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 저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시모는 아버님이 아침에 갑자기 급체를 해서 못 나온 것이라고 했죠. 어머, 그러시군요. 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 거지? 네? 시누이는 절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군요.
저희 엄마와 남편도 좀 당황했죠. 시월드가 이런 건가 싶어 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집간 친구들이 상견례에서 기싸움에서 좋을 거 없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초장에 며느리 기 잡는다고 별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다고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새 외벌이가 얼마나 힘든데 힘 닿는 데까지 저도 벌려고요. 어머, 월급이 500 넘나 봐? 저는 정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너무 당황하셔서 절 쳐다보셨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순둥이시거든요. 마침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와서 대화는 중단되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제 남동생이 있었다면 상을 엎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상황을 못 참거든요.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가 혹시 날 싫어하느냐고 대놓고 물었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누나 성격 원래 저래. 부모님도 못 말려. 친해지면 쿨하다고 너도 좋아하게 될걸. 정말?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지? 전 정말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시누이가 실은 시크하고 쿨한 여자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못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도 시누이의 성격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죠. 신혼생활하고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저 그랬는데요. 저는 그게 권태기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정하게 절 챙겨주던 남편은 퇴근하면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하는 무심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밥 챙겨주는 게 제 일이더군요. 가정부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바람도 똑똑한 사람들이나 피우는 거더군요. 회식에 다녀온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퇴근한 날이었죠. 전 곤드레 만드레 취한 남편의 꼬랑내 나는 양말을 벗겼어요. 땡큐. 정은아, 내가 너 사랑한다, 많이. 전 피식 웃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동료 여자 직원에게 하는 응원의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의 양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남편의 입에선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또 하자고? 아이, 너무 밝히네. 여기 회사예요. 간지러워. 남편의 추잡한 말에 전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뒤에도 음담패설이 섞인 술주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양복 상의에 있는 핸드폰을 꺼냈죠. 역시나 비번이 걸려있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전 남편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어요. 남편 차에 붙어있던 블랙박스를 꺼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빠, 여기 차 아니야. 진짜 완전 은큼하다니까. 우리 요물, 네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남편과 저는 권태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났던 것이죠. 영상 속에서 남편과 여직원은 온갖 추태를 부리며 커플 행세를 하더군요. 다행히 차에서 그 짓거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전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에게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었죠. 여보,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아니다, 내가 쳐 죽일 놈이야. 이혼해.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랑 살아.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뭐든 다 해주겠다면서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갈라서자고. 당신 카페 차리고 싶다며. 그거 내가 차려줄게. 그때까지도 이혼만 결심했던 저는 카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유책 쌓여도 전부 남편에게 있잖아요. 이대로 이혼하면 멀쩡히 저만 손해인 것 같았죠. 시모에게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마침 1층에 있던 옷집이 폐업해서 공실인 상태였고요. 남편은 자기가 시모를 설득해 카페를 내준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대신 나 바람핀 거는
우리 집에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응? 그 여자랑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진짜 잠깐의 일탈이었어. 일탈. 우리 집에서 알게 되면 나 쫓겨나고 유산이고 뭐고 하나도 못 받을 거야. 그리고 뜻밖의 시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시댁에서는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쉬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게다가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시댁에 잠깐 갈 때마다 시모는 시아버지가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만 둘러댔거든요. 그리고 바보 같은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남편 어릴 때 바람나서 집 나갔답니다. 10몇 년 가까이 안 보고 살다가 어머니가 아들 결혼식장에 부르려고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다더군요. 아무튼 그 이후로 집에서 바람난 사람이라고 하면 길길이 날뛰고 찢어 죽일 놈으로 본다더라고요. 속으로 부전자전이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태에 솔직히 저는 남편의 제안에 혹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로 이혼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일주일 동안 남편은 밖에서 지내며 저에게 애걸복걸 용서를 빌었어요. 전 각방을 쓰는 조건으로 일단 이혼은 보류한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 약속대로 시댁의 건물에 제 카페를 차려주었어요. 전 퇴사를 했고 하나부터 10까지 카페에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처리했어요. 커피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이미 대학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두었거든요. 사실 직장생활 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카페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남들은 우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불만이 좀 컸습니다. 시모 건물이기는 하나 관리는 시누이가 거진 다 하고 있거든요. 싸가지 없는 시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시누이는 40대 이혼녀입니다. 엄청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누이의 결혼 상대는 애딸린 유부남이었답니다. 시누이가 그 집 가정 풍비박산 내고 결혼을 강행했다네요. 그 성격에 안 봐도 뻔하죠. 그 남자를 이혼시키려고 별의 별짓 다 했을 게 분명합니다. 여튼 시누이는 카페 공사 중에도 찾아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괜히 카페를 차려서 망하면 건물 값만 내려가는 거라고요. 시댁 건물이 몫이 좋긴 했지만 오래돼서 금간 곳도 많고 공사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제 적금으로 해결했죠. 드디어 제 소망이 담긴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군요. 준비를 오래 한 덕인지 금방 단골 손님이 늘었고 배달도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얼마 후 출장을 간다고 지방으로 갔던 남편이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출장도 아닌 여직원과의 불륜여행이었죠.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도 발칵 뒤집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도 유부녀였다고 하네요. 사유야 어찌됐든 저 또한 큰 슬픔을 느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같이 살았던 정이 크긴 하더라고요. 한때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꿨던 아내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시누이와 시모는 제 슬픔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하더군요. 결국 저는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시댁에 밝혔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후 시댁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어요. 얼마나 뻔뻔하던지 아들이 바람피다 죽은 건 생각도 안 하나 봐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람을 피는 건 여자가 잘못했다는 거지. 얼마나 처신을 못했으면 신혼인데 남자가 밖을 돌았겠어. 그래서 애비 없이 자란 것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저만 애비 없이 자랐나요? 남편도 애비 없이 자랐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시모와 신우는 카페 건물에까지 찾아와 횡포를 부렸어요. 저를 쫓아내려는 거죠.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아니니 법적으로도 전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저 몰래 신우이를 찾아갔나 봐요. 과부된 딸,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절실하면 무릎이라도 꿇던가. 그럼 내가 생각이라도 해볼 수도 있지. 엄마는 결국 신우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은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니네 엄마가 진짜 나한테 무릎을 꿇긴 하더라? 엄마는 제게 끝까지 숨기실 생각이었나 봐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부하가 치밀더군요. 저희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신우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알기 때문에 엄마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져 가슴을 치며 펑펑 울었습니다. 야, 너는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니네 엄마까지 시켜서 나 찾아오게 만들었어? 진짜 무릎이라도 꿇으면 내가 가게를 내 동생 잡아먹은 니년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어? 제 처지가 어떻건 엄마가 어떻게 했건 결국 제 피 같은 적금을 들여 차린 카페를 나왔어요. 저도 더러운 꼴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카페가 잘 되는 것이 부러웠던 신우이가 제가 나가자 거기서 계속 카페 장사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신우이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만든 시그니처 메뉴들을 다 자기 것이냥 팔고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살던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신우 건물 바로 옆 건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2판 4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신우이 망하는 꼴을 봐야겠더군요. 제가 가게를 오픈하자 신우이 카페 손님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은 종종 신우 카페에 흉을 봤어요. 커피 맛이 이상하더라. 케이크는 관리를 하는 건지 쇼케이스도 엉망이더라. 등등 관리도 안 되고 거지같이 막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 카페는 SNS에서도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신우 카페는 알바생 월급도 못 줄 것 같더군요. 그게 현실이죠. 카페는 아무나 한답니까? 그리고 그 사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실 건물을 계약할 때부터 건물 주인이 저에게 관심이 좀 있었어요. 건물주라고 해서 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더군요. 저보다 8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건물 몇 채를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석 씨도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을 했고요. 당시 저는 남편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카페 일에 치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준석 씨가 거의 매일 저희 카페에 커피를 사러 왔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정중한 대시였어요. 그렇게 저는 준석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제 사정을 다 털어놨어요.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남편과의 그런 일을 겪은 후 내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준석 씨는 되려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죠. 교제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게 청혼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요. 저로서는 당연한 처사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청혼을 거절했다고 해서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더군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결혼이 부담스럽다면 강요하지 않을게요. 우리 그냥 계속 만나요. 저는 이 말을 듣자 준석 씨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하자는 전 남편과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달랐거든요. 저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죠. 저에 대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바로 전 신우이의 건물을 매입할 거란 사실이었죠. 거의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의아했죠. 수소문에서 알아본 결과 신우이가 사기를 크게 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결혼 사기였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헬스 트레이너랑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다 뿌려놓은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가 제비였던 거죠. 헬스장 차려주려고 건물담보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빚이 눈덩이가 된 거였어요. 멍청한 거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멍청해 보였으면 제비가 접근을 했답니까? 저는 이미 프랜차이즈를 몇 군데 낼 준비 중이었고 대출을 받아서 신우이의 건물을 그 사람과 같이 매입할 준비를 끝냈어요. 결국 제가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신우가 준석 씨에게 찾아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진상을 부려 번호를 알아냈다더군요. 제 존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요. 준석 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신우를 보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신우이는 준석 씨에게 다짜고짜 찾아와 제발 건물에 있는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네요. 이대로 넘어가면 권리금도 못 받고 죽 서서 개주는 꼴이니까요. 신우는 사무실에 나타난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며 당황스러워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아내라고 소개했고요. 신우의 얼굴이 홍시처럼 시뻘개졌어요. 그런 표정 볼만 하더군요. 저희가 부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는 바로 저의 손을 잡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태어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너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 번만 도와줘. 너는 이 가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빌빌대는 꼴이 볼만하더군요. 통쾌했지만 그간의 묵은 감정들이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했던 일이 생각났죠. 언젠가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저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무릎은 꿇리더니 너도 우리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요. 신우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어버버거리더니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며칠 뒤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대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를 다시 찾아왔더군요. 뭔가 모르게 당당한 태도였죠. 글쎄, 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정말 낯짝이 뻔뻔한 여자였어요. 들었지? 내가 너희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정한 거. 그럼 이제 다 용서한 거지? 가게는 언제 열게 해줄 거야? 내가 생각해 본댔지.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뭐? 네가 날 가지고 놀아? 생각 끝났네요. 건물에 당신 자리 내줄 생각 전혀 없어요. 나가요. 신우이는 자기 화를 못 참아서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지더군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살면 쓰나요? 저는 현재 남편이 된 준석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는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절 얼마나 아껴주는지 집안일 하시는 분도 불러줘요. 저희 엄마랑 동생한테도 참 잘합니다. 가맹점 낸 것도 꽤 성공적이었고요. 차근차근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 제 생일날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우를 봤어요. 와인 매장에서 셀러로 일하고 있더군요. 절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당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급 와인 한 병을 샀어요. 선물 포장도 해달라고 했어요. 계산하려고 제 카드를 건네받은 신우이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봤는데 아는 척은 안 하더군요. 건물주 행세하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얼마나 꽃인지 몰랐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꼭 존재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처럼 악착같이 살다 보면 언젠가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날이 오긴 오나 보더라고요. 사람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면서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제 시간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